고급 한정식집 윤 여사가 계산서를 받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이정숙 어머님은 괜히 부담되실까 봐요.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서연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죠. 이정숙이 조용히 가방에서 무광 블랙카드를 꺼냅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식당 매니저가 공손히 인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정숙은 평소처럼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죠.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천 부분은 여기저기해지고 손잡이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낡은 장바구니가 편했습니다. 이정숙 씨,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정숙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죠. 예, 김치 담그려고요. 배추 좀 주세요. 요새 배추값이 좀 올랐는데 이정숙 씨한테는 깎아드릴게요. 맨날 오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도 장사 잘 되시길 바랄게요. 이정숙은 배추 2포기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죠. 생선 가게, 두부 가게, 건어물 가게를 지나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샀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좁은 골목길도 흥정하는 소리도 모두요. 이정숙 씨는 참 검소하게 사시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물어.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고등어 2마리를 샀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정숙을 그저 평범한 아주머니로만 봤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는 나이든 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정숙의 또 다른 얼굴을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 이정숙은 낡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파란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증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뉴욕 증시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죠. 테슬라가 오늘도 오르네. 참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이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그녀의 눈은 그 숫자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환율 변동, 경제 뉴스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이정숙은 젊은 시절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들은 식당 일,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지만 이정숙은 달랐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죠. 경제 서적을 읽고 시장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돈은 점점 불어났고 어느새 수십억의 자산이 되었죠. 하지만 이정숙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인 박서연에게조차도요. 서연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이정숙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액자 속 서연은 대학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죠. 밝게 웃는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이정숙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비싼 옷도 좋은 집도 화려한 생활도 모두 포기했죠. 그녀에게 불안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주는 것이었죠. 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은 오늘도 낡은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며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끄며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노트북을 켤 것이죠. 이것이 이정숑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이중생활이었죠. 며칠 후 저녁, 이정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 박서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웃으며 말했죠. 왔니? 배고프지? 금방 차릴게.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었죠. 이정숙은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회사 일은 아니고요. 엄마, 저 이번 주 토요일에 도윤 씨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이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의 결혼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기쁜 일이었죠. 어머, 그래. 좋겠다. 어디서 하는데?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도윤 씨 부모님께서 예약하셨대요. 그럼 좋지. 엄마가 뭘 준비하면 될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았죠. 엄마, 그게, 저기, 왜 그래? 무슨 말이든 해봐. 엄마, 제발 너무 수수하게만 입고 오지 마요. 그쪽 집이 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좀 괜찮은 옷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이정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죠. 딸이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차림이, 검소한 생활 방식이 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던 거죠. 아, 그래, 알았어. 이정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서연은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못 본 척 했는지도 모르죠. 엄마, 미안해요. 그냥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도윤 씨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대요. 응,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안도한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수수하게만 입고 오지 마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게 딸에게는 창피한 일이었던 거죠. 좋은 옷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이 있었지만 이정숙은 그걸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그러다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수수한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낡은 코트, 색바랜 니트, 오래된 바지들 뿐이었죠. 이게 다 창피한 옷이었구나. 이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가장 낡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검은색 코트였죠. 소매 끝은 해지고 단추는 헐거웠습니다. 좋아. 정말 창피한 게 뭔지 보여주자. 이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죠. 단호하고 결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죠.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대접받고 수수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하죠. 이정숙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던 겁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상견례는 달랐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생각을 바꿔놓았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체면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우쳐주고 싶었죠. 이정숙은 낡은 코트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이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이정숙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가장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나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요.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정숙은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었죠. 그리고 옷장에서 그 낡은 검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연은 방에서 나오며 엄마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죠. 엄마, 그 옷 입고 가시려고요? 응, 왜? 이거 편한데.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괜찮은 옷 입고 오시라고. 괜찮은 옷인데? 깨끗하게 빨았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어차피 엄마는 고집이 센 편이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죠. 청담동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세련된 사람들이 오갔죠.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곳도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투자 미팅 때문에 몇 번이나 들렀던 거리였죠. 하지만 서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죠.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와인 향이 코를 스쳤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죠. 넓은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그의 부모님이었죠. 윤 여사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이었죠. 옆에 앉은 최 회장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도윤도 말끔한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도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왔어요. 윤 여사가 이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낡은 코트에 머물렀죠.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속뜻이 느껴졌습니다. 이정숙은 태연하게 코트를 벗으며 말했죠.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서민 스타일이네요. 윤 여사의 말에 최 회장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죠.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입는 게 제일이라서요. 이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였죠. 윤 여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인가 보다 싶었죠. 자, 그럼 주문할까요? 메뉴판 보시죠. 최 회장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고급 한정식 코스가 가득했죠. 가격표는 없었지만 누가 봐도 비싼 곳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효심이 깊어서요. 최 회장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어머님은 늘 챙기더군요. 기특해요. 형편이 어려워도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이정숙의 귓가에 그 말이 꽂혔죠.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더 기쁩니다. 이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어머, 그러시군요. 서연 씨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윤 여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랑 잘 어울려요. 물론 집안 환경은 좀 다르지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또다시 은근한 비교였습니다. 집안 환경이 다르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정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윤 여사와 최 회장은 계속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정숙은 담담하게 받아넘겼죠.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하군. 이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식당에 앉아 있지만 진짜 품격은 없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요리들이 하나씩 상 위에 올랐죠. 이정숙은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이제 곧 무언가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죠. 윤 여사는 우아하게 젓가락을 놀리며 이정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질문은 공손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어조였습니다. 이정숙은 나무를 집으며 천천히 대답했죠.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나이 드시면 그냥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는 않아요. 뉴스도 보고 경제 공부도 하고요. 순간 윤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제 공부라는 말이 의외였던 모양이죠. 어머, 경제 공부요? 대단하시네요. 목소리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도 관심 있다는 듯 끼어들었죠.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좀 하는데 어머님도 하세요? 네, 조금요. 어머, 정말요? 저도 가끔 주식 앱 열어보는데요. 윤 여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맡겨요. 속듯이 뻔했습니다. 경제를 안다는 것도 주식을 한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저 노인네가 심심풀이로 하는 취미 정도로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그래도 직접 하는 편입니다. 이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죠. 도윤은 불편한 듯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먹는 척했지만 사실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전복 요리 드셔보세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예요. 도윤이 화제를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계속해서 이정숙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서울 외곽 쪽이에요. 아, 그쪽이요. 집은 전세세요? 아니면 그냥 살고 있습니다. 대답을 얼버무리는 걸 보니 윤 여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고 직원이 커피를 따라 주었죠.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서연은 손톱을 뜯으며 초조해했고 도윤은 몇 번이나 부모님을 힐끔거렸습니다. 자, 식사 잘하셨죠?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최 회장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윤 여사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죠. 이정숙 어머님은 괜히 부담되실까 봐요.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유가 없을 테니 우리가 내겠다는 뜻이었죠. 자선을 베푸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엄마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맺힐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정숙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이고, 어머님. 괜한 체면 세우지 마세요. 최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야죠.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내고 싶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윤 여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여기 비싸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죠. 무광 블랙카드였습니다. 은은한 검은빛이 도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카드 결제 도와드릴까요? 이정숙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윤 여사의 눈이 커졌죠. 최 회장도 카드를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블랙카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기, 블랙카드세요? 윤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블랙카드도 인터넷에서 산다면서요? 가짜도 많고요. 억지로 태어난 척하려는 게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직접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손한 자세로 이정숙에게 인사했죠. 아, 이정숙 고객님. 저희 와인 행사를 후원하신 분 맞으시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정숙에게 꽂혔죠. 서연은 입을 벌린 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도윤도 눈을 크게 떴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매니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죠. 최 회장은 멍하니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후원이라니. 무슨.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숙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은은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나간 후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윤 여사는 손으로 테이블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고요. 와인 행사 후원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최 회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담담하게 답했죠. 별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왔을 뿐이에요. 아,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죠. 후원 규모가.
말끝을 흐리는 최 회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와인 행사 후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은 들어갔을 겁니다. 윤 여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죠. 어머,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궁금해서. 그녀는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투자라고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최 회장에게 보여줬죠. 최 회장도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머님이세요?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기사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퇴 주부에서 투자 전문가로 60대 여성 자산가 이정숙 인터뷰. 기사 내용에는 이정숙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였죠. 기사는 그녀가 어떻게 투자로 성공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화면과 이정숙을 번갈아 봤습니다. 네, 그 기사 맞습니다. 좀 오래됐죠. 이정숙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사실 처음부터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럼 정말 투자 전문가세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죠. 전문가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오래 했을 뿐입니다. 아니, 이 기사를 보니까 자산 규모가. 최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수십억 대 자산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투자로 일군 자산이라고요. 윤 여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까까지 형편이 어렵다고 서민이라고 비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까 블랙카드도 진짜입니다. 이정숙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었죠.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돈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거였습니다. 이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상견례는 저에게도 좋은 공부였습니다. 모두가 이정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제 딸이 어떤 세상으로 시집을 가려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그 말에 윤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할 수도 부유할 수도 있어요. 이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언제나 죗값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이정숙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엄마. 서연이 급히 일어나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엄마 미안해요. 나 그날 말 정말 후회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창피하게 입지 말라고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진짜 창피한 건 엄마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정숙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 안을 둘러봤죠. 최 회장과 윤 여사, 그리고 도윤까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막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오늘 처음으로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정숙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요.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뒤따라갔죠. 문이 닫힌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이정숙과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서연은 계속 눈물을 닦으며 엄마 옆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나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알 필요 없었어. 그냥 내 엄마면 됐으니까. 이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계속 검소하게만 사셨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꼭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 나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한테 창피하게 입지 말라고 했던 내가. 괜찮아. 서연아,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해. 젊은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창피한 건 나였어요. 서연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무시를 당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떡해요? 도윤 씨랑?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근데 도윤 씨 부모님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오늘 일로 뭔가 깨달았을 수도 있고. 이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계속 고민했죠. 도윤과의 관계를, 결혼을요. 그동안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몇 번 왔고 전화도 여러 번 걸려왔죠.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날 상견례에서 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이정숙이 문을 열자 밖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어머,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서연이는 회사 갔어요.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아, 네. 사실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막지도 못했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정숙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그래요? 네.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직접 오고 싶어 하셨는데 아직 용기가 안 나신대요. 이정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님. 그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예의는 언제나 죗값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 뜻대로만 살아왔어요. 체면이 중요하다고, 집안이 중요하다고 배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제야 알았군요. 네.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이정숙을 바라봤죠.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알아요. 그건 느껴져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요. 이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면요. 좋아요. 서연이하고 잘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윤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절이었죠.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이정숙은 도윤이 돌아간 후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 여사의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사과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사람이 변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이정숙은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놓인 꽃다발을 봤죠. 예쁜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 이 꽃은 누가 보낸 거예요? 도윤 씨가 왔다 갔어. 서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파에 앉았죠. 도윤 씨가요? 무슨 일로요? 너한테 할 말이 있대. 나한테 먼저 사과하러 왔다구나. 이정숙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물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중요해. 엄마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정숙은 딸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죠. 서연아,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날 일로 많이 배운 것 같더라. 정말요? 응.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도윤의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잠깐 나올 수 있어? 아파트 앞에 있어. 서연은 엄마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이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은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코트만 걸친 채였죠.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그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 일을 했어. 도윤 씨, 나도 잘못했어. 부모님 말씀을 막지 못했고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도윤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 처음으로 내 생각을 다 말했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했어.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죠.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셨어. 특히 어머니가. 어머님께 편지도 썼어. 엄마한테 편지를요? 응. 직접 찾아뵙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용기가 안 나신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손을 잡은 온기가 따뜻했죠. 서연아, 나 정말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나도 알아요. 앞으로 잘할게. 어머님께도 너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이정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윤 여사였죠. 여보세요. 이정숙 어머님이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저 윤희정입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 지난 일입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 여사는 한참 동안 사과의 말을 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꼭 뵙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 여사의 간곡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좋습니다. 그럼 만나요.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 여사와 최 회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정숙이 들어서자 두 사람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여사의 얼굴에는 민망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앉으세요. 이정숙이 먼저 자리에 앉자 두 사람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최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이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죠.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죠. 이정숙의 말에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 여사와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죠. 이정숙은 여전히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죠. 아니,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정숙 씨, 요즘 표정이 더 밝아지셨네요? 시장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평소와 같은데요.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배추를 샀습니다. 맞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죠.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정숙의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죠. 서연과 도윤, 그리고 윤 여사와 최 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엔 격식을 차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가족 모임이었죠. 어머님,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냄비를 상에 올렸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죠. 고급 한정식이 아닌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 맛있겠네요. 이정숙이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맛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윤 여사는 이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최 회장도 달라졌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와인잔 대신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어머님, 그날 일이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런가요? 네. 평생 거칠에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죠. 최 회장은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죠. 축하해, 서연아.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이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저 이제 제 집안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마음으로 사는 집안을 만들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잘 생각했어요. 서연이 잘 부탁합니다. 네,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진심이 오가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충분히 여유가 있으셨는데. 이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하지만 저는 딸한테 물질적인 풍요보다 다른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검소함, 겸손함, 진짜 가치를 아는 눈을요. 이정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상견례 때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래 그렇게 입고 사니까요. 이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그날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윤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죠.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편하게 놀러 오세요. 좋아요.
그럴게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진작부터 가족이었죠. 이정숙의 말에 윤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숙과 서연 단둘이 남았죠. 서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정말 창피했을 텐데. 왜 화내지 않으셨어요? 화낼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이제 알았으면 됐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뒤에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죠. 서연아, 기억해. 진짜 부는 돈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야. 네, 엄마. 알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정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를 확인했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갈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척했던 그 하루가 결국 모두를 변화시켰죠. 체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을 중시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정숙은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모든 걸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듯이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